안녕하세요. 배움나래 튜터 정하진입니다. ITQ 아래 한글 자격 도전하기 첫 번째 시간으로 ITQ 시험 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학습 내용입니다. ITQ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을 확인해보고, 실제로 답안 전송 프로그램으로 로그인하는 과정과 답안 파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TQ 아래 한글 시험 출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TQ 시험에 대한 소개입니다. ITQ는 Information Technology Qualification의 약자로 흔히들 정보기술 자격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별법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2002년 1월 11일부로 정보통신부로부터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으로 취득시 국가기술 자격과 동등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기업, 기관, 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기술 활용 능력을 실무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 필기 시험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온전히 실기로만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정보기술 관리 및 실무능력 수준을 지수화하고 등급화하여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산업인력의 정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의 정보화를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며 아래 한글을 포함하여 5개 과목으로 현재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매 회차별 최대 3개 과목까지 시험자가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시행되는 정기시험과 2월, 5월, 8월, 11월 넷째 주 일요일에 시행되는 특별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목당 배점은 500점 만점이며 과목당 5문항에서 10문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필기시험 없는 실무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합격 점수를 보면요, 500점 만점으로 400점 이상은 A등급, 300점에서 399점까지는 B등급, 200점에서 299점까지는 C등급으로 합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점 미만은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ITQ 시험은 현장 실무 중심의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기능평가 1, 2,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실기시험만으로 평가를 하며 반복적인 기능 학습으로 단기간에 취득이 가능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독위원 안내에 따라 응시하는 과목과 시험 프로그램 버전을 확인하고 실행을 합니다. 이때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시간은 60분으로 이 시간 안에 답안 작성, 저장 후 전송, 최종 제출까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감독위원으로부터 받은 문제지가 수험표상의 시험 과목 프로그램 버전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 교시마다 시행되는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수험표상에 응시한 과목으로 시험을 치루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파일명을 입력하는데 반드시 본인의 수험번호 8자리가 있습니다. 수험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여러분의 성명, 수험자의 성명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답안 폴더도 중요합니다. 내 문서 ITQ 또는 라이브러리 문서 ITQ 폴더에 반드시 저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답안 폴더와 파일명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입력되지 않으면 나중에 전송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안 파일은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능평가 1, 기능평가 2, 문서 작성률 평가를 각각 따로따로 작성해서 파일을 전송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코아스 답안 전송 프로그램에서 답안 전송 버튼을 선택하여 감독연 PC로 답안을 전송해야 합니다. 이때 전송 전에는 반드시 작업한 내용을 저장을 해야지 전송하는 과정에서 가장 최근의 자료가 전송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험생 정보와 저장 파일명이 다른 경우 전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을 보기 전에 감독위원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휴대폰의 전원은 꺼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정행위에 대한 예시입니다. 답안 파일을 지정된 경로 외의 다른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경우, 지정된 시험 시간 외에 작성된 파일을 활용할 경우, 기타 통신수단, 이메일, 메신저,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전달 또는 외부 반출하는 경우가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시험 중 부주의 또는 고의로 시스템을 파손한 경우는 수험자가 변상해야 합니다. 또한 수험자 유의사항에 기재된 방법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당사자의 책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완료한 수험자는 답안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확인한 후 감독위원 지시에 따라 문제지를 제출하고 퇴실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답안 작성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아스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수험자를 등록합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답안 폴더와 답안 파일명 저장 규칙에 따라서 답안 파일명을 저장한 후 기능평가 1, 기능평가 2,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작성하신 후 답안을 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종료로 진행이 됩니다. 답안 파일 저장과 답안 전송은 수시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송된 파일로 덮어쓰기 때문에 계속 저장 후 전송을 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답안 작성 요령 두 번째, 공통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꼴은 기본적으로 아래 한글 2010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탕 또는 기본 글꼴인 함초롱 바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정색이고요. 10포인트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단 모양은 줄 간격은 160%, 양쪽 정렬로 구성을 합니다. 함투령 바탕에 10포인트, 자, 서식도구 모음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검정색, 양쪽 정렬, 줄 간격 160%입니다. 참고로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답안 작성 요령에는 색상이 구체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빨강, 파랑, 노랑은 RGB 값을 활용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용지 여백입니다. 단축키로는 F7입니다.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은 11mm,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 여백은 10mm, 제보는 0mm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화면을 캡처해 됐습니다. 실제 기능평가 작성 전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파일은 내 문서 ITQ 픽처 폴더에서 지정된 파일을 반드시 선택하여 삽입하여야 합니다. 삽입한 그림은 또한 반드시 문서에 포함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만약 미포함 시에는 감점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림 파일을 삽입한 후 개체 속성에서 그림 탭에 보시면 문서에 포함이라고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각 항목은 지정된 페이지에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은 0점 처리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주실 일 중에 하나인데요, 페이지를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능평가 차시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기능평가 1에는 문제번호 1과 2를 표시를 해 주시고 이후에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 페이지에는 기능평가 2, 문제번호 3번, 4번을 표시하시고 입력하시고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3페이지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능평가에서 문제와 조건을 입력하지 않으며 문제 번호와 답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히 4번 문제는 묻기 했을 경우에는 0점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지 설정은 역시 F7인데요. A4 용지에 한매 크기, 세로 서식 문서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지 종류를 보시면요, A4 용지에 용지 방향은 세로, 그리고 한쪽 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점선 사각형 표시는 문서 작성에 대한 지시사항이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답안 전송 프로그램으로 로그인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과정은 감독위원 지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바탕화면에서 코아스 수험자용 아이콘을 찾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코아스 수험자용 아이콘은 화면과 같습니다. 수험자 등록 화면에서 수험표에 기재된 수험번호 8자리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구분란에는 정상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재시험자나 연기자는 구분란에 재시험자 / 연기자 항목에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수험번호 확인 창에서 수험번호하고 구분, 내용이 맞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다시 한번 수험번호하고 구분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험자 버전 선택 창에서 최종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험번호, 성명, 수험 과목, 자석번호, 답안 폴더 내용 등이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바탕화면이 하얗게 변하면서 유의사항이 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마우스와 키보드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강조한 내용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저장 및 그림 삽입은 내 문서 ITQ 폴더를 사용해 달라는 내용하고 10분 간격으로 저장하고 전송해 달라는 내용, 답안 전송 시 반드시 저장 후 전송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파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 중에 중간중간에 저장을 하여 답안을 전송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하단의 작업 표시줄에서 코아스 수험자용 아이콘을 찾아 선택을 합니다. 우측 상단의 대화 상자에서 답안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답안 파일 전송 창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사실 PC로 답안 파일 보내기 창에서 파일 목록에 수험번호 빼기 성명과 존재 항목에 있음으로 나타나면은 답안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성공창에서 답안 파일 전송을 성공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함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사실 PC로 답안 파일 보내기 창에서 상태 항목에 성공이라고 나타나면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주기적으로 저장 후 답안 전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존재 항목에 없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지시된 답안 파일명이 규칙에 어긋난 경우나 예를 들어서 수험번호 두 자리 빼기 이름인데 수험번호 한 칸 띄우고 이름을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수험번호 붙여서 이름을 입력한다든지 하면은 없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답안 파일 위치가 내 문서 ITQ 폴더가 아닌 경우에도 존재가 없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TQ 아래 한글 시험 출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인 아래 한글을 이용하여 하나의 형태로 구성된 실무적인 문항을 통해 다양한 기능의 문서 작성 능력을 배양하여 가독성과 전달성 있는 전문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실무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항을 보시면 스타일, 표와 차트, 수식 입력, 그림 그리기, 문서 작성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배점은 5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타일에서는 한글, 영문 텍스트 작성 능력과 스타일 기능 사용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스타일 이름에서 문단 모양, 글자 모양까지 다양한 기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표와 차트에서는 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단한 차트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 내용 작성과 표 내에서의 정렬,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그리고 셀 배경색, 또한 표 계산 기능, 캡션 기능, 차트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타일 기능과 표와 차트 기능이 기능평가 1에 해당되며 총합 15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평가 2에는 수식 입력과 그림 그리기 항목이 있습니다. 수식 입력은 40점이 배점으로 되어 있으며 수식 편집기를 사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100시점으로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문제로 도형, 그림, 글맵 시, 하이퍼링크 등 문서 작성 시의 응용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형 삽입 및 편집, 하이퍼링크 기능, 그림 글맵 시, 삽입 및 편집, 개체 배치, 도형의 문자열 입력하기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200점 배점이며 다문서 작성을 위한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서 작성 입력 및 편집, 여기에는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자 변환, 2개의 한자 변환이 있습니다. 들여쓰기 기능을 평가합니다. 책갈피, 덧말, 문단 첫 글자 장식, 특수문자표, 머릿말, 쪽번호, 각주 기능을 평가합니다. 표 작성 및 편집, 그리고 그림 삽입 및 편집 기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ITQ 아래 한글 시험 출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한컴오피스 아래 한글 2007 버전과 2010 버전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는 2010 버전으로 단일화됩니다. 다만 일부 지정된 고자장에서는 2007 버전으로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기본 글꼴은 바탕 또는 함초롱 바탕이었는데요. 2018년부터는 함초롱 바탕으로 통일됩니다. 색상값 또한 주어진 색상을 이용하되 빨강, 파랑, 노랑은 RGB 값으로 명확히 제시가 됩니다.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문단 번호 기능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왼쪽 여백으로 작성 시에는 감점됨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글맵C는 그동안 모양 보고 글맵C 유형을 추가했는데 글맵C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각주 구분선도 기본값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본값 변경 시에는 감점이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차 시 ITQ 시험 개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